그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신가요?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여의도 금융가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회장이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가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누구나 이 상황이 불호령과 함께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후 그가 보여준 행동은 빌딩 내 모든 직원을 충격에 빠뜨렸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신림동의 비좁은 반지하 방,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한미소를 선잠에서 깨웁니다. 그녀는 서둘러 알람을 끄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진 고된 노동 탓에 눈꺼풀은 여전히 천근만근입니다. 미소의 곁에는 6살 난 딸 예빈이가 얇은 요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베개 위에 늘어뜨린 채 말이죠. 미소는 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의 자는 얼굴을 보니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예빈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이 냉혹한 서울살이에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비록 삶은 녹록지 않고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4평 남짓한 눅눅한 반지하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합판 옷장, 창가에 붙은 작은 좌식 책상이 전부지만요. 매일 아침, 미소는 익숙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고 어젯밤 남은 죽을 데우며 그 사이 능숙하게 이불을 갭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트럭 행상의 확성기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며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미소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듭니다. 예빈아, 일어나야지.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주고 일하러 갈게. 예빈이는 눈을 비비며 잠투정을 부리지만 이내 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노란색 유치원 원복을 입은 아이는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죽을 먹습니다. 미소는 호호 불어가며 당부합니다. 천천히 먹어, 데일라. 오늘 오후엔 엄마가 일찍 데리러 갈게. 정말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거야? 노란 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고? 예빈이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묻습니다. 미소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응, 오늘은 꼭 일찍 갈게. 딸을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근 때문에 예빈이를 늦게 데리러 간 적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방문을 잠그고 나온 두 사람은 무릉덩이가 고인 축축한 골목길을 지나 유치원 통학버스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미소는 허리를 숙여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어서 타, 엄마 다녀올게. 예빈이는 엄마를 꼭 껴안으며 속삭입니다.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 미소는 아이를 한 번 더 꼭 안아준 뒤 손을 흔들어 보냅니다. 미소는 익숙한 150번 파란색 버스에 오릅니다. 신림동에서 여의도 중심가로 향하는 버스는 10,000원이고 교통카드 찍는 소리가 연신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정류장 안내 방송이 뒤섞인 버스 안. 창가에 기대선 미소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 서울 거리를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네 역할을 미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마철루들 사이로 여의도 중심부의 우뚝 솟은 유리 건물, 청솔 파이낸셜 타워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곳이 바로 미소가 지난 2년간 바닥에 대리석을 닦으며 일해온 곳입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그녀가 이해 못할 비즈니스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자신이 그들의 세계 깊숙이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미소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탈의실에서 회색 청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장갑을 낍니다. 그때 권 매니저가 들어와 다급하게 말합니다. 미소 씨, 오늘 펜트하우스 좀 올라가 줘요. 거기 담당하는 집사님이랑 여사님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어. 회장님이 언제 들르실지 모르니 거실 좀 깨끗하게 치워줘요.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설진혁 회장의 사적인 공간이라 특별 지시 없이는 청소 직원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특별 출입 카드를 받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카페트 위 깔린 넓은 복도가 나타납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나무 향이 감도는 그곳에서 미소의 발자국 소리마저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태리제 회색 가죽 소파와 세련된 미니바가 보입니다. 미소는 익숙하게 먼지를 닦고 카페트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유리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끊이질 않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복도 구석, 문이 살짝 열린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창가에 놓인 원목 아기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 안에는 생후 6개월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 아기가 얼굴이 벌개진 채 발버둥 치며 울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젖병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그룹의 도련님일 텐데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파라졌고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안색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그치는가 싶더니 차가운 젖병을 물리려 하자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문득 예빈이가 어릴 때 젖병을 거부하고 모유만 찾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도우미가 아무도 없었고 내선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미소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진정될 때까지만이야. 엄마로서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습니다. 그녀가 옷을 걷어 올리자 아이는 따뜻한 온기를 찾아 젖을 물었고 가파르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미소의 유니폼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미소는 눈을 감고 이 작은 생명의 안도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소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가에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 눈빛이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미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미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가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소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으며 자신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소는 얼어붙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자는 두꺼운 카페트 위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 품에 안긴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허리를 굽히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어서 달래주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미소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까? 높지 않지만 위압적인 저음이 미소를 짓눌렀습니다. 로운이라 불리는 아기는 어느새 눈을 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는 아이를 당장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떼어놓으면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병을 거부해서요. 계속 울면 몸에 해로울까봐 그랬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가와 로운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특유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이리 줘요. 미소는 머뭇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가 지금 편안한 상태이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느꼈지만 거역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로운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미소의 품을 떠나자마자 로운이는 몸을 뒤척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설진혁 회장이 자세를 고쳐 안으며 달래보았지만 로운이는 다시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미소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미소?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설진혁은 로운이를 침대에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허리를 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미소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기엔 무슨 일로 왔지? 당신 담당 구역이 아닐 텐데, 미소는 서둘러 답했습니다. 권 매니저님이 담당자들이 갑자기 쉬게 돼서 대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로운이를 거쳐 다시 미소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 있나? 미소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나? 아니면 여기에 좀 더 머물겠나?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청소를 마저 끝내야 해서요. 아니, 내 말은 로운이를 돌보는 걸 도와달란 뜻이야.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수당은 챙겨주지. 그는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직설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소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전문 보육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녀석이 방금처럼 편안해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했어. 미소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를 거고 당신이 원한다면 앞으로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소는 갈림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학비와 월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답이 늦어지자 설진혁은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미소는 모든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면 올라오면 돼.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이 방 밖으로 새 나가선 안 돼. 미소는 앞치마 끝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의 청소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미소는 평소처럼 구석구석을 닦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아기 침대로 향했습니다. 로운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근처 책상에 앉은 설진혁은 서류를 넘기면서도 가끔씩 미소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미소가 일을 마치자 그가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일 8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소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류를 든 채 자신을 응시하던 설진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예빈이를 데리러 간 미소. 딸은 엄마 품에 파고들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마음은 온통 펜트하우스의 아침, 로운이의 약한 울음소리, 회장의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콩나물국과 계란말이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제잘되는 예빈이와 달리 미소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잠든 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신림동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녀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에 발을 들인 건지 자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일까? 아니면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의 변화일까? 다음 날 아침, 미소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카드로 펜트하우스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환했으며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설진혁은 흰 셔츠 차림으로 로운이를 안고 있었는데 커다란 손이 아이의 작은 등을 거의 다 가려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왔군. 그의 목소리는 쌀쌀맞진 않았지만 어제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수납장에서 담요 좀 꺼내줘요. 미소가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로운이를 건네받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아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더니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설진혁은 마치 큰 짐을 던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지?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에겐 거창한 게 필요 없거든요. 그저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이면 돼요. 미소는 품 안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적막한 펜트하우스 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아주 얇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미소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임을 직감하면서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미소는 출근하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청소 도구함을 챙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와봤지만 최상층의 화려함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반쯤 처진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설진혁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로운이를 안고 있는 그의 뒷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로운이는 지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칭얼거리고 있었고 작은 두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어루며 흔들어 보았지만 울음소리는 커질 뿐이었습니다. 미소의 발소리에 그가 뒤를 돌았습니다. 당신이 좀 해봐요. 미소는 도구함을 내려놓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미소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훌쩍거림은 남아있었습니다. 탁자 위 젖병을 물려보았지만 로운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 먹는군. 설진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모 말로는 아침을 먹었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미소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아직 따뜻한 젖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예빈이도 6개월 무렵 젖병을 거부하고 엄마 젖만 찾았었죠. 미소는 밤을 꼬박 새우며 울다 지친 아이를 보며 애태웠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보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로운이의 힘없는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이 탈진한 듯 보였습니다. 미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재벌 회장의 아들입니다. 청소부인 자신이 실수라도 하면 일자리를 잃는 건 물론이고 평생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본능은 눈앞에서 지쳐가는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딱 잠깐만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소는 의자를 끌어당겨 안고 아이를 고쳐 안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로운이는 미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익숙한 온기가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작은 몸에서 안도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던 손가락이 멈추고 잔뜩 찌푸렸던 얼굴이 펴지더니 고요한 방 안에는 규칙적으로 젖을 빠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미소는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에 볼을 비볐습니다. 아기 분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옳지. 괜찮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잊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작은 생명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인기척의 미소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가에 선 설진혁이 휴대전화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소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운이는 무거운 공기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의 가슴에 기대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설진혁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너무 오래 울고 젖병도 안 물어서 그냥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들여다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설진혁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로운이에게로 옮겼습니다. 미소의 옷을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고 잠든 아이. 그의 눈에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찰나의 부드러움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리 줘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품에서 떨어지자마자 로운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가 살살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보았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알아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로운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르면 바로 올라와요. 청소뿐만 아니라 로운이 돌보는 일도 맡아줘야겠습니다. 미소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 자신이 없는데. 자신감은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당신이랑 있을 때 편안해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면 돼. 그의 말투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그 강압적이면서도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미소의 손에는 아직 아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구한 건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 직원 휴게실로 가는 길,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미소는 애써 무시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변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예빈이를 데려오며 미소는 평소보다 더 오래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소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옷에서 나는 낯선 아기 냄새를 눈치챘을까요? 앞으로 그들의 삶에 자주 등장하게 될 그 냄새를요.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장마가 시작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와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옥상으로. 서명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바뀌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팔짱을 끼고 선 설진혁이 보였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선 그의 실루엣이 선명했습니다. 들어와요. 짧고 건조한 말투였지만 긴장감을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밝은 거실, 로운이는 침대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설진혁은 문을 닫고 미소와 마주 섰습니다. 어제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건 알고 있나? 미소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오래 울어서 달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찾아내려는 듯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청소부의 본능을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미소는 울컥했지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절 믿으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직접 보신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들었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로운이의 옹알이 소리가 팽팽한 긴장을 깼습니다. 설진혁은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보모를 3명이나 바꿨어. 아무도 10분 이상 저 녀석을 진정시키지 못했지. 그런데 당신은 그가 말을 멈추고 의문과 고뇌가 섞인 눈으로 미소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지? 미소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설진혁은 침묵 끝에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는 한 걸음 거리였습니다. 잘 들어. 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특히 내 아이 몸에 손대게 하는 건 더더욱. 하지만 당신은 내가 예상치 못한 걸 해냈어.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땐 무조건 올라와. 청소 업무도 유지하되 로운이가 최우선이야. 미소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물어보면요? 어제 일은 비밀이야. 누가 물으면 내가 지시했다고만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단호한 목소리와 거부할 수 없는 눈빛. 미소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시선과 입방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요. 설진혁이 로운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팔을 휘젓다가 미소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금세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설진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라움인지 인정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해봐요. 보고 싶으니까. 미소는 로운이를 능숙하게 옆구리에 끼워 안고 머리를 받친 채 나지막이 아리랑을 흥얼거렸습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로운이는 팔을 늘어뜨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때론 심장 소리와 체온만으로 충분해요. 아이는 상대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다고 느끼면 되니까요. 설진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로운이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책상에 기대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들과 다르군. 미소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8시, 그는 등을 돌려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소는 짐을 챙겨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앞치마 끝을 내내 꽉 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미소는 설진혁의 말대로 자주 펜트하우스에 호출되었습니다. 처음엔 로운이를 재우는 일이었지만 점차 밥을 먹이고 그가 해외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아이와 놀아주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미소는 최상층 버튼을 누를 때 쏟아지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로비에서 마주친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회장님실로 가네?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미소는 못 들은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로운이를 보모에게 넘겨줄 때 설진혁이 물었습니다. 괜찮나?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 그가 못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 돼. 미소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재벌 회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움일 수도, 혹은 그녀가 아직 정해 내릴 수 없는 다른 감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청솔 타워를 올려다보며 미소는 여전히 불이 켜진 펜트하우스를 보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묘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이 남자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소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청소는 그대로였지만 옥상으로라는 짧은 문자만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곁눈질만 하던 사람들도 일주일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로운이를 정식으로 돌보기 시작한 첫날, 미소는 8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설진혁은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계속 칭얼대며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보자마자 말없이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미소의 품에 안기자 로운이는 거짓말처럼 얌전해져서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소가 아이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자 숨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설진혁은 그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 진정시키다니. 보모들은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던데 미소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마 제가 진심으로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걸 느껴서일 거예요. 그날 오전, 설진혁은 미소를 더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로운이를 돌보며 틈틈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에서 일하던 그는 틈틈이 로운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소는 불필요한 질문도 사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일은 비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휴게실에 들어선 미소를 보고 과일을 깎던 청소 여사님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고참 여사님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맨날 거기 올라가더니 아주 살판났네. 옆에 있던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거기 보모들은 얼마나 꼴싸납겠어. 미소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반응해봤자 상황만 나빠질 뿐이니까요. 하지만 뒷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 탄 미소 뒤로 안내 데스크 직원 둘이 탔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미소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권 실장님 말이 원래 청소만 하던 여자가 이젠 전담 보모가 됐다며? 대단하다. 정말.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층수 표시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미소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설진혁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미소가 평소보다 말이 없자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익숙합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당신 기분 상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미소가 고개를 저으며 잠투정하는 로운이를 달랬습니다. 어딜 가나 있는 일인걸요. 전 제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설진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아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회장에게 꼬리를 쳤다는 둥, 특별한 관계라 월급을 2배로 받는다는 둥의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미소는 침묵을 지켰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상 옆에 선 설진혁 앞에 보모 한 명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에게 눈짓으로 로운이를 안으라고 한 뒤 보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려가서 다른 일을 알아보시오. 앞으로 내가 바쁠 땐 미소 씨가 아이를 전담할 겁니다. 보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미소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 미소는 로운이를 데리고 옥상의 하늘 정원으로 나가 일광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개량 한복을 입은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소를 훑고 로운이에게 꽂혔습니다. 누구니, 너? 위험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미소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저는 청소 담당 직원인데 회장님 부탁으로 잠시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대꾸 없이 다가와 로운이의 볼을 살짝 만지더니 차가운 눈으로 미소를 쏘아보았습니다. 참 우습구나. 대설가. 집안의 핏줄을 맡길 사람이 없어 외부인에게 맡기다니. 미소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설진혁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심 여사.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인삼 좀 전해주러 들렀다. 이런 꼴을 볼 줄은 몰랐구나. 조용하지만 뼈있는 말투였습니다. 설진혁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로운이한테 진심입니다. 제가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심 여사는 명품 가방끈을 꽉 쥐며 미소를 한번 노려보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미소는 마음이 텅 빈 듯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험담뿐 아니라 회장 가족의 감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늦은 오후, 로운이를 침대에 눕히며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게 설진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계속해요.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맹세처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미소는 안도감과 불안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심 여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미소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설진혁은 말수는 줄었지만 그녀를 응시하는 눈빛은 더 깊고 길어졌으며 시선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딸도 데리고 와요.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예빈이를 일터에 데려가 본 적도 없고 너무 호화로운 곳이라 아이가 위축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 무렵 미소는 예빈이를 데리고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예빈이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해? 진짜 좋다. 예빈이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설진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 올린 흰 셔츠와 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예빈이를 보자마자 그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빈이구나. 예빈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도 아주 잘한다며?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빈이는 쭈뼛거리다 작은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있던 로운이가 그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소가 아이를 안아 올려 인사시켰습니다. 예빈아, 이쪽은 로운이야. 진혁 아저씨 아들. 예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귀엽다. 설진혁은 말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하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빈이는 신나서 뛰어다녔고 로운이는 누나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미소는 벤치에 앉아 로운이를 안고 있었고 설진혁은 가끔 다가와 예빈이에게 장난감을 건네주거나 강바람에 날리는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그가 미소 옆에 앉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안 바쁘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일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고해성사처럼 나지막했습니다. 미소는 대답 대신 석양이 지는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미소는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설진혁은 로운이를 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소의 눈에 깊게 박혔고 미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확연히 좁혀졌습니다. 사무적인 대화나 지시를 넘어 소소한 일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빈이의 학교 생활, 미소가 좋아하는 한식 메뉴,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은요. 장마가 시작되어 서울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소는 교통 대란을 피해 일찍 퇴근하려 했지만 설진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고 위험해요. 비가 잦아들 때까지 여기서 로운이랑 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설진혁이 로운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아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여기 있는 게 안전할 겁니다. 미소는 동의하고 소파에 담요를 깔아 로운이를 눕힌 뒤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설진혁이 맞은편에 앉아 깍지를 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미소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했었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뿐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견뎌온 고단한 세월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거센 비바람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로운이가 엉금엉금 기어와 미소에게 안아달라며 팔을 뻗었습니다. 미소는 아이를 안아 올려 가볍게 토닥였고 손끝으로 익숙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진혁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모든 게 더 평화로워지는군요. 미소는 살짝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나 빈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설진혁은 전담 기사에게 미소와 예빈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VIP 로비 처마 밑에 서 있었고, 정장 어깨 위로 빗방울이 흩뿌려지는 가운데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엷은 미소로 답하고는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예빈은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미소는 아이를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빗물에 번져 뒤로 흘러가는 서울의 황금빛 가로등을 보며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잡고 싶으면서도 마주하기 두려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설진혁과의 거리가 예전처럼 멀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길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옥상에서 비를 피했던 그날 오후 이후 미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청소부였지만 이제 탕비실에 들어서면 시끌벅적하던 대화가 순식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등을 돌리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소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 옆에 서 있던 두 보모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예 보모 노릇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하러 맨날 올라가? 그녀를 보자 그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미소는 애써 무시하며 담당 구역 청소에 집중하려 했지만 휴대폰이 익숙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올라와요. 그녀는 장갑을 벗어두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옥상에 도착하니 설진혁이 창가에서 로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보자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방금 잠들었는데 금방 깰 것 같아서요. 잠시만 있어 줘요. 미소는 짐을 내려놓고 로운을 감싼 담요를 고쳐주며 다가갔습니다. 요 며칠 뒷말이 많이 나오네요. 불평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알리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되물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미소는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설진혁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해결합니다. 당신은 당신 일만 잘하면 돼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긴 말투에 미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10층 복도를 청소하던 미소를 권 매니저가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미소 씨, 솔직히 말할게. 요즘 시선이 안 좋아. 그렇게 옥상을 들락거리니 입방아에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 처신 잘해야.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 지시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해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삐딱하게 보니까 거리 두는 게 좋아. 미소가 대꾸하려는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개량 한복을 입은 품이 있고 엄격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미소는 단번에 그녀가 설진혁의 어머니인 심 여사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보자 걸음을 멈췄고 그 시선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가웠습니다. 또 자네인가? 미소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일하는 중입니다. 심 여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권 매니저, 이 사람은 본인 구역에만 집중하게 해요. 내 아들이 있는 층엔 돌봐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권 매니저는 미소를 한번 보고는 심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주의시키겠습니다. 심 여사는 더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미소는 서늘한 기운이 가시지 않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설진혁의 문자를 받고 옥상에 올라간 미소는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로운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쉽게 들이지 않는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미소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그 역시 단호한 눈빛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 있길 원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미소의 마음은 누그러졌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 남는다는 건 직원들의 헛소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반대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소가 로운을 재우고 있을 때 문이 덜 닫힌 틈으로 말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보모들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해. 청소부 주제의 대표님 전담 보모까지 되고 말이야. 아마 조만간 뒷말은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삼켜졌습니다. 설진혁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당장 나가. 고함치진 않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의 보모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귀에 이런 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땐 해고야. 문이 닫히기자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했습니까?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가 서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회사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해 그렇게 떠들게 두지 않을 겁니다. 미소는 대답 대신 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호받는다는 따스함과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온 미소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혹시 감당할 수 없는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러다 속절없이 휩쓸려가는 건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올라와요 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의 늦은 장마철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8층 청소를 마친 미소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은 두 글자, 올라와요. 그녀는 손을 닦고 장갑을 벗은 뒤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고요했고 거실 통유리창을 때리는 것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설진혁은 요람 옆에 서서 로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잠들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금방 깰 수도 있어요. 제가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하니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로운은 발그레한 볼을 한 채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진혁의 통화는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빗줄기가 폭우로 변해 에어컨 소리마저 삼킬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몇 시 퇴근이죠? 5시 반이요.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빗물에 잠겨 작은 강처럼 변해버린 여의도 도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가겠는데요. 길이 다 잠겼습니다. 물 빠지면 기사편에 보내드릴 테니 좀 늦더라도 기다려요. 미소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택시 부를게요. 비 좀 잦아들면 그가 엄격한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있어요. 저녁에 차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더 이상의 토를 달지 말라는 말투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요람으로 향했습니다. 로운이 깨어나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서 작고 따뜻한 몸이 가슴에 닿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설진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품에만 가면 순해지는군요.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소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마 제가 서두르지 않아서일 거예요. 아이들은 기다림을 느끼거든요.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내의 은은한 조명은 창밖의 회색빛 세상과 단절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설진혁은 노트북을 치우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먹고 가요. 주방에 얘기해 두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가 말을 자르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작은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노온을 위한 닭죽, 미소를 위한 잡채, 그리고 그를 위한 불고기 백반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노온은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설진혁은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미소의 접시에 나물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기분이 좋아진 노온이 옹알이를 하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소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진혁은 그 뒤를 따르며 미소가 장난감을 주부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팔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스치는 손길이었지만 미소는 그 찰나의 온기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노온이 잠들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설진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일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미소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내고 싶었는데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더군요. 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볼 겁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예빈이가 최우선이라서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진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이 당신이 있을 때처럼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가슴이 옥죄어오는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설진혁은 기사를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미소의 뒤를 잠든 노온을 아는 그가 배웅했습니다. 내일은 쉬어요. 아직 길이 험할 겁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노란 조명 아래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의 눈빛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신림동 자취방 창가에 서서 미소는 마지막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언젠가는 이 감정을 마주해야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설진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노온이 열이 좀 있습니다. 와줄 수 있습니까? 예빈이 저녁을 챙기던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 밥만 먹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녁 8시쯤 도착한 옥상 펜트하우스는 평소의 평온함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진혁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헐떡이는 노온을 안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열은요? 39도 가까이 됩니다.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안 떨어지네요. 미소가 노온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미온수 마사지 해야겠어요. 따뜻한 물 좀 떠다 주세요. 설진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소는 수건을 깔고 노온을 눕힌 뒤 젖은 수건으로 겨드랑이와 목 등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편안해지도록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꼼꼼하게 몸을 닦았습니다. 설진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토록 정성스럽고 침착하게 돌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온이 칭얼거리지 미소는 아이를 안아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착하지, 엄마 여기 있어. 무심코 튀어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그녀 자신이 흠칫 놀랐습니다. 고열로 보채는 노온을 안고 미소는 지친 기색 없이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진혁이 긴 의자를 가져와 권했지만 미소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줘야 더 잘 자요.
창밖에는 빗소리가 첼로 연주처럼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설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키울 때도 겪어본 일이겠죠. 미소는 아이에게 시선을 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빈이가 3살 때 열성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빌었죠. 그 무력감이란 그가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나보고 강해져야 한다고만 했으니까. 미소가 고개를 들자 평소에 냉철하고 자신만만한 모습 대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아픔을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가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그녀의 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품에서 편안해하는 로운이를 보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어쩌면 나도 그렇고. 그 말에 미소는 할 말을 잃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 시계바늘이 11시, 12시를 지났습니다. 로운의 열은 내렸지만 잠투정은 여전했습니다. 미소는 쪽방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를 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들어온 설진혁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리 줘요.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미소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로운은 잠시 칭얼대다 아빠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설진혁이 숨소리처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미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 희미했던 끈이 오늘 밤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로운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미소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깨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설진혁은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소가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하자 온기가 사라짐을 느낀 그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까? 미소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운이는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던지는 시선은 더 이상 상사와 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대답 대신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침,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미소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로운이 나아 다행이었지만 밤새 손을 잡고 있던 설진혁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단순한 업무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미소를 권 매니저가 불러 세웠습니다. 미소 씨, 손님이 와 계셔. 창가에는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잠시 나랑 얘기 좀 하지.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 여사는 미소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네가 착한 사람인 건 알지만 착한 게 꼭 맞는 건 아니야. 내 아들은 상처한 사람이고 안정이 필요해. 더 이상의 잡음은 원치 않아. 미소는 두 손을 꽉 쥐고 침묵했습니다. 자네도 아이 키우니 내 마음 알겠지. 심 여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미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당분간 딸과 지내기엔 부족하지 않을 거야.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주게.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심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더더욱 있으면 안 되지. 밖에서 떠드는 소문 알잖아. 여기 남으면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거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 딸은? 딸도 견딜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노은과 그를 떠올리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녁 시간 8층 정리를 마친 미소에게 설진혁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올라와요. 옥상 거실에 홀로 서 있는 그는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푼 채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죠? 미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라고 하셨겠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미소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모자 관계만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예빈이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내 걱정도 남들 걱정도 하지 마요. 당신과 예빈이만 생각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난 이미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미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숨결이 닿을 거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남겠다고 선택해요. 그거면 됩니다. 미소가 대답하려는 찰나 방에서 로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설진혁은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여요? 아이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걸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미소는 예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슬퍼 보여? 아니야, 엄마는 우리 더 행복해질 방법을 생각 중이라서 그래. 밤새 자취방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는 뒤척였습니다. 심 여사의 경고, 설진혁의 눈빛, 로운의 웃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설진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로운의 침대에 손을 얹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게 로운이와 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짧은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죠. 미소도 옅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소는 자신이 새로운 문턱을 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소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